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례 없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돌연변이가 된 소개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고요. 휴의학 박사고요. 휴의사입니다. 진단법에 대한 어떤 국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국내 진단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확진자를 더 빨리 찾아낸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례 없이 진단을 빠르고 많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밝혀졌을 때부터 미리 진단키트 대량 생산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확진할 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진단 키트로 어떻게 진단을 한다는 거죠? 진단 키트는요, 예.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염기서열 중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부분의 염기서열만 증폭을 해서 그 부분만 증폭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질막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아야 생존을 더 잘하고 온도나 습도는 바이러스들이 외기 중에 그냥 노출이 됐을 때 그냥 둥둥 떠 있거나 어떤 표면에 있을 때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예. 숙주에 감염이 돼서 남의 숙주를 활용해서 복제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것에 영향을 크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그냥 못 들어가고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라는 걸 활용을 하죠. 수용체라는 게 마치 열쇠와 그 자물쇠처럼 딱 맞아 들어야 감염이 되는 건데요. 과거에 사스 연구에서 보면은 사람의 수용체와 반려동물의 수용체가 다르고 사스 바이러스는 사람에는 잘 감염이 되지만 반려동물에는 감염이 힘든 구조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 알려져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가 사스 바이러스와 거의 똑같은 수용체를 활용한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현재까지의 반려동물로 넘어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좀 희박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히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케이스가 신종 코비드 19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건 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확률이 좀 낮은 것으로 봅니다. 사례가 없다는 거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반려동물에서 이런 코비드-19의 임상 증상이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도 호흡기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예. 만약에 호흡기에 감염이 되면 네. 그런 사례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돌연변이가 되는지에 대한 그 스터디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보니까 지금 원래 처음에 발생됐던 바이러스와 거의 99.9% 일치하는 거의 같은 바이러스라고 확인이 됐다라고. 자가격리를 한 이후에도 감염이 되려면은 그거는 이 지금까지 확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를 14일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이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감염시킬 정도의 바이러스의 양을 배출하는 것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치가 돼서 나가셨단 말이죠. 근데 나가셨는데 다시 걸릴 확률. 완치가 되고 나서 재감염이 됐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완치 판정을 받을 때 음성이 진짜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진단 검사가 그 확진해낼 수 있는 그 바이러스의 양보다 내가 바이러스를 적게 배출하면 진단 검사상에서는 음성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이러스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나가다가 계속 바이러스는 그 몸속에서 체내에서
복제를 할 테니까 이게 이제 다시 바이러스의 양이 올라가면 그렇게 다시 완치됐다가 다시 걸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이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뭐 평생 면역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어떤 보고서들에 의하면 대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대감염일 확률도 있고요. 상당히 여러 팀들이 메르스 백신 개발을 시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된 메르스 백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신종 코로나 백신도 아마 여러 팀들이 지금 뭐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기대와는 달리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매년 WHO에서 앞으로 내년에 유행해서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감염병들을 매년 리스트업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그것에다가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질병명 X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X는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이미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모든 국민들도 이번에 뭐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